부당이득의 특례 742조부터 746조까지 반환 청구할 수 없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요. 부당이득은 741조, 742조에서부터 746조, 그리고 747조에서부터 749조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돼요. 네, 741조는 요건과 효과, 그 다음에 747조 내지 749조도 효과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742조부터 746조까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는 특례를 규정해놨죠. 크게 비체 변제하고 불법 운임급여 두 가지가 있는데, 반환 청구가 금지되는 비체 변제, 원래 비체 변제는 말 그대로 읽으면 채무 아닌데 채무로서 변제한 거예요. 채무가 없는데 채무로서 변제했으면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인 거지. 그런데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첫 번째가 악의의 비체 변제가 되는 거죠. 네,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변제 당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겠죠. 채무 없이 채무로서 변제했어야 되니까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그걸 변제로서 급부했어야 돼. 변제로서 급부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언제 그러냐?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제를 강요당한 경우나 변제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변제하게 된 경우, 부득이하게 변제하게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임의로 지급한 경우 아니죠. 그래서 뭐 강제 집행을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비체 변제가 성립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그 밑에 사례들을 보면 한전 사건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게 되면 악의 비체 변제 문제는 아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변제했어야 되잖아요. 알았을 것. 그래서 만약에 알지 못한 때다 그러면 742조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때는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아. 과실 유무 불문이다. 그런데 이걸 누가 증명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원래 변제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741조가 근거죠. 우리 법조문이 무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채무 없이 내가 변제했으니까 줘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수령자는 742조가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제자의 악이, 네가 알고 변제했잖아, 그러니까 나 못 줘 라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 말인 거죠. 근데 그 구조만 알면 이 증명 책임이 쉬워진다. 그 다음에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 요거는 그냥 조문으로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일 때는 반환 청구 못해. 네, 이렇게 해두면 되죠. 뭐 그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 있는 거, 요거는 그냥 알아두면 되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변제했을 때 부양 의무 없는 자가 그 의무 있다고 잘못 알고 부양한 경우, 이런 경우들인데 뭐 사례를 외울 필요는 없고 한번 봐주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변제기 전에 변제가 있는데, 이게 변제기 전에 채무를 변제했을 때 어쨌거나 채무가 있는 것이니까 이건 부당이득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생긴 이자가 있어, 중간이자. 이건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채무자가 변제기 전이라는 것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와 알고 변제한 경우로 두 개로 나눠서, 알고 변제한 경우에는 기한이익 포기다. 기한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한 거죠. 근데 이제 모르고 했을 때 그때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조문에 보면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 한마디로 변제기 전 변제를 했을 때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거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착오로 모르고 변제했을 때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이걸 이제 중간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중간이자를 반환해야 돼. 근데 이건 착오로 인했을 때만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를 정리하고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타인의 채무 변제 문제가 있는데 타인의 채무 변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로 보자면 그냥 타인의 채무라는 걸 알면서 변제했어요. 그러면 그건 제3자의 변제죠. 그러면 이제 구상권, 변제자 대위 이런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변제했을 때, 오신해서 변제했을 때 그때는 원칙적으로 분할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맞지. 남의 빚을 대신 갚았으니까 야 내가 잘 모르고 한 거야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을 해놨는데 그게 745조다 이 말이에요. 언제 그러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회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로 인해서 그 채권이 잃은 때 그때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는 채무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냥 간단히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원인 급여가 있는데 불법 원인 급여는 뭐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거 간단히 읽어보면 이런 거요. 불법 원인으로 급여를 했을 때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야 우리 첩한테 주고서 나중에 반환 청구하면 뭘 잘했다고 이렇게 한다고 했죠. 반환 청구하지 못해. 그런데 그것이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는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으니까 우리 뭐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되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는 피해자한테 너 잘못했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폭리자만 잘못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중간에 얘기는 됐고 그때 그 불법과 관련해서 이때의 불법은 뭐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을 말하는 거죠. 강행법규 위반은 아니야. 그래서 보면 여기서 불법 원인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을 말하는 것이고 법률의 금지에 위반되는 것 이것은 아니다. 우리 무효인 명의 시작 약정에서 타인 명의 등기가 맞춰진 경우 요게 소위 말하는 이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에요.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거죠. 네, 이것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야.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있어. 무효인 경우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고 그런데 그 급부가 바로 급부로 바로 가시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돼. 그래서 법원의 배당 절차에 의한 교부금이나 수령금 이런 것들은 이 불법원인 급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급부가 종국적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것이어야 된다. 더 이상 국가의 협력이 필요 없는 경우여야 돼.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졌을 때 불법 원인 급여가 된다. 물론 동산에서는 인도까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을 뿐이야. 우리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인 경우 이런 건 종국적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국적 급부가 안 되는 이유는 만약에 그걸 실행하려면 국가가 다시 경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도박자금 받겠다고 그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를 해준대 나라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양도담보조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는 종국적 급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소 청구가 안 된다. 말소 청구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 원인 급여인지 여부에 관해서 판단한 판례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 쭉 읽어두시면 좋습니다.
네, 나오는데 우리 이제 범죄 자금에 쓰이는 경우들, 밀수 자금, 뭐 도박에 쓰이는 줄 알고 백미를 빌려준 경우, 도박 자금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첩계약, 불륜관계를 맺는 대가로 이메일 증여한 경우 이런 것들 다 그렇죠. 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람 특별한 청탁을 하고 청탁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경우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요. 나머지들도 쭉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이것들 중점 조절 받으시고. 그런데 불법원인급이 아닌 거 있죠. 우리 강강세 무비가 있습니다. 강강세 무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비자금 임치 이런 것들은 아니야. 그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돼서 한 타인명의 등기, 명의시탁 등기를 한 것들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환 청구 못하죠.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런데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뭐 불법원인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 또 한 가지가 불법성 비교론이죠. 이 불법성 비교론에 관한 내용들을 써놓은 건데요. 근데 이게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 이때는 반환 청구가 허용된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적용 범위에서 우리 이제 만약에 첩에게 줬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746조를 뒀다. 이제 이게 체계적으로 이래요. 원래 그게 무효면 741조에 의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746조를 두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 이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체계적으로 요게 우리 213조 물권법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게 이것들이 우리 103조 민법 총칙에서 규정해 놓은 거잖아요. 민법 총칙은 물권법, 채권법에 다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746조는 103조와 같은 반열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우리 첩에게 귀속돼 버려, 첩소유가 돼 버리는 거야, 이런 뜻이죠. 한편 이게 불법원인 급여가 되면서 그게 불법행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거 안 된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대표적인 거, 통화 위조의 비법을 알고 있다는 속임수에 넘어가 공동으로 통화를 위조하기 위해서 자금을 제공했는데 그게 이제 사기당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불법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 청구 못하는 거 맞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밑에 판례도 나와 있죠.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많이 본 거죠. 적극 가담했을 때, 적극 가담한 부동산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네, 그때 제1매수는 매도인을 대위해서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불법 원인 급여와 반환 약정의 관계. 근데 이걸 불법 원인 급여로서 받은 사람이, 예를 들면 첩이 나중에 임의로 반환을 했어. 그랬을 때 그걸 뭐 무효라고 할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령자가 급부 받을 때 만일 불법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반환한다고 약정했을 때, 이런 특약은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네, 뭐 청탁 대가로 뭘 주는데 만약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돌려줄게요. 그런 경우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근데 급부가 있은 후에 나중에 돌려줄게요, 이렇게 특약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2010년도 판례에서 이런 경우는
유효하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별도의 약정으로 나중에 반환 특약을 했어. 이런 것은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우립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 부당이득의 효과는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